어떠한 사항이에요? 세부 사항이지 그게. 예, 세부 사항 속에서 어떤 것 앞자를 따요? 상벽환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한다 이 뜻이에요. 상벽환 자료. 그럼 대충 일단 앞자를 땄을 테니까 상벽환 자료인데 상자가 뭐고 상태고 벽자는 벽면과 도배고 환자가 환경 조건 자료를 달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 자료라는 용어가 두 번 등장했죠 지금. 응? 두 번 등장했잖아요. 무슨 자료? 보여줘야 할 자료. 요거는 달라고 할 자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예? 설명할 때 필요하니까 보여줘야 할 자료. 뭐하다고? 둘 하나고. 그 다음 달라는 것은 뭐고? 상벽한 세 개를 달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구분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자, 이제 요 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렇게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럼 설명, 요 내용까지가 201조까지면 설명이 끝나는 거라고요. 넘겨보면. 자, 202쪽에서 그 202페이지 위에 5번 확인 설명 사항은 지난번에 정리했죠, 이거? 기억나시죠? 전속계 할 때 같이 비교해봤던 거예요, 이거. 앞절 쭉 따서 어떻게 했어요? 기권, 재상, 조세, 금수. 책에 표시가 돼 있죠?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설명생하고 넘어갈 것이고. 자, 일단 여기까지가 확인 설명 의무가 정리가 되는 건데,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의무로 돼 있잖아, 이게. 자,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의무를 위반했다, 이 말이에요. 위반했다고 하자. 누가? 자, 개공인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소공인 경우도 있겠지. 이럴 때 위반한 거니까 어떤 벌을 받는다? 개공, 어떤 처분? 응? 뭐, 예컨대 설명 안 했거나, 뭐 자료 안 줬거나 그런 뜻이겠죠, 이제? 위반했다, 이 말이에요. 위반했다. 어떤 처분? 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된다 그랬잖아요. 개공인 때는.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 자, 그 자가 소공이었다는 거예요. 소공이었다. 그럼 뭐 설명 안 했거나 안 줬다 그런 뜻이겠지. 어떤 처분? 자격의 정지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요 벌칙 같이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저거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고. 그 다음 넘어갔으면 3번을 바로 갈게요. 자, 202페이지 3번.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지금 본 거는 확인 설명했다는 거군요. 두 번째 보세요. 자, 확인 설명서하고 제가 시간 관계상 같이 할 거예요. 이거 묶어가지고 확인 설명서하고 두 가지 거래 계약서를 일단 책 보지 말고 얘기를 들으란 말이 먼저. 책 보지 말고 지금 두 개 서자 붙었어요.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에 대한 작성의 의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제는 지금 확인 설명서는 지금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래 계약서가 저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끌어다가 한꺼번에 하려는 거니까 저는 좀 이따 보기로 할게요. 자, 확인 설명서 두 개 서류에 이제 두 개 서류. 어떤 서류? 확인 설명서 그리고 거래 계약서. 이 두 개 서류에 대한 작성의 의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묶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럼 서류니까 언제 작성하냐 시기. 두 번째 누가. 세 번째 서식은 나눠야겠죠. 확인 설명서하고 이제 거래 계약서를 나눠야 될 거고. 그다음 작성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돼요. 그건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고. 이때 밑잘 써야 되지 또는 그럼 틀린 거고. 작성 다 됐어요. 그럼 나눠줘야 돼. 교부는 누구한테. 그다음 이제 올려가지고서 보관도 해야 되는데. 네, 사본을 보관해야 되는데 이 보관 내용에 따라서 설명서인지 그 다음에 계약서인 따라서 보관 기간이 달라져요. 자, 일단 채워보자 이제. 자, 일단 두 개를 묶었을 테니까 같다는 뜻이에요. 두 개 다 언제 작성한다고?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 작성한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거래 계약 뜻은 뭐고 이게? 중개가 완성되었다는 뜻이고 둘 똑같아요. 누가 작성해야 돼요? 개공은 의무사항이죠 이거? 의무가 될 텐데 그러나 누구도 할 수 있다? 소공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공은 이건 의무는 아니에요. 그냥 권한일 뿐이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서식의 유무. 서식의 유무. 자, 설명서 양식 있다 없다? 금방 봤잖아요 아까. 몇 종류? 4종류가 있어요. 계약서 양식은 있다 없다? 없다. 규정되지 않았단 말이죠. 않았단 얘기니까 다만 이제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뭐 할 수 있다고? 권장할 수 있어요.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근데 권장사항이니까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의무는 아니란 소리고 현재 정해진 것도 없다는 거고. 그 다음 둘 다 뭐 해야 돼요? 서명과 날인 해야 되는데 이때 밑잘 써야 되지 또는 그럼 틀린 거예요 이거. 그럼 당연히 누가 해야겠어요? 개공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다음 누구도 한다?
소공도 해야 되는데 소공은 이거는 어떨 때 의무가 된다. 그자가 업무를 함께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직접 업무를 담당했다. 그때는 뭐다 이거는? 예, 의무다 이 말이에요. 의무다. 그때는. 그 다음 둘 똑같아요. 다 작성 끝났죠 이제? 나눠줘야 되죠? 누구한테? 당사자, 쌍방 모두 나눠줘야겠지. 나눠줬어. 4번도 보관해야 돼요. 설명서. 설명서는 몇 년? 3년간 보관. 거래계약서는 몇 년간 보관? 5년간 보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개를 묶었으니까 공통점이 거의 같은데, 예?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네, 보니까. 뭐만 차이가 있어요, 지금? 서식의 의무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그렇죠? 또 뭐가 차이가 있어요? 보관 기간상 차이가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설명서는 몇 년? 3년. 계약서는 5년간 보관. 그것만 다르잖아요, 지금. 그건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론이. 그렇죠? 다 똑같다 이 말이니까. 자, 그렇게 놓고, 자, 이제 여기서 이게 또 역시 이게 의무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의무로 돼 있을 테니까 마찬가지. 의무이 위반됐다고 보자 이 말이지. 누가? 또 개공인 경우도 있고, 자, 개공인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 소공인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자, 개공일 때는 어떤 처분? 혹은 앞에 있는 얘기고, 그거는. 이건 작성에 관한 얘기고, 어떤 처분? 업무의 정지. 소공이라면 자격의 정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 정지. 자, 하나만 더 주의할 게 뭐냐면 요건 하나 신경 써야겠어요. 요거는 이제 거래계약서일 때의 문제예요. 거래계약서. 이 거래계약서에서 이 두 단어를 조심하셔야 돼. 뭐 거짓으로 기재했다. 거래금액 등을 거짓 기재. 이런 말을 쓴다든가 뭐 이제 다운계약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중계약서라고 그래요. 자,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런 용어 조심해야 한다고. 그래서 두 단어. 거짓, 이중. 요건 좀 신경 쓰여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랬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달라져요. 자, 위반된 자가 이렇게 한 게가 누구였을까? 개공인 경우도 있고 소공인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 게 개공이래. 이렇게 하는 게. 그럼 어떤 처분? 어떤 처분? 이거는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었어요. 상대적 취소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자가 이제 소공이었다면 그냥 자격의 정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할 때 여기서 이제 거래계약서는 양식이 없다 그랬죠. 금방. 그 양식을 볼 수 없겠죠. 설명서는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는 양식이 없거든. 예, 그러니까 이 거래계약서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지냐면 거기다가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래요. 필수 기재 사항이 있는데 이게 9가지가 있고 이건 다 외워야 돼요.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나서 책을 좀 정리한 다음 돌아오죠. 한번. 설명서부터 먼저 볼게요. 설명서부터. 자, 일단 설명서 작성 주체 누굽니까? 개공이지요. 그러나 누구도 할 수 있다? 소공도 할 수 있다. 그건 단순한 그냥 권한이다. 오른쪽 보시면 시점 언제래요? 중개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자, 교부 대상자 및 보존기간 보세요. 교부 대상자 1번 동그라미 누구? 당사자. 2번 보존기간 3년 보존. 그 다음 4 서명 및 달인. 일단 1번 누가? 개공은 당연한 것이고 3번 동그라미 누구도? 소속공인중개사 또한 함께 서명 및 날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죠? 쭉 내려오시면 양글 5번에 제재 보세요. 제재. 자, 이건 확인 설명하지 않은 거에 대한 제재예요. 확인 설명 안 한 거니까 개공이면 얼마고? 500 이하 과태료고 소공이면 자격 정지고. 넘어가서 자, 2번 확인 설명서를 서명 날인 안 했거나 설명서를 안 줬다는 사안이죠. 그럼 개공일 땐 둘 다 뭐예요? 그냥 정지 아니에요. 그냥 정지. 정지인데 일단 그 이혼의 설명 및 날인 안 했을 때 소공 어떤 처분이고? 자격 정지죠. 그 밑에 이제 교부와 보존 나와 있잖아 지금. 여기 보니까 교부 보관 아닙니까? 이거 교부와 보관 5번 6번이라는 소리잖아 지금. 요 두 개. 교부와 보관 요 두 개는 누구만의 의무다 이거는? 이건 개공만의 의무사항이다 이거요. 소공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개공만의 의무니까 거의 구분하는 거고. 그 다음 설명서는 이제 지금 204쪽에서 그 표 있죠. 그것과 4번 이하부터는 보지 마세요. 어디까지? 교재보 페이지가 210쪽까지는 볼 이유 없어요. 안 봐도 돼요.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양식이 보이죠? 좀 이따 돌아올 거예요 일로. 그럼 더 가서 어디 보시느냐? 더 가갖고 자, 224쪽부터 224부터 해서 224쪽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냐면 233쪽까지 거기까지는 볼 필요 없어요. 다시 또 괜히 불필요한 부분들이 거기는 다. 그러니까 안 봐도 관계 없어요.
그걸 넣는 이유가 왜 그럴까? 책 부피를 늘리기 위한 것밖에 없어. 이거는 그 이상 가치가 없다는 소리예요. 볼 일이 없다는 얘기죠. 자, 넘어가서 어디 보시느냐? 234 4절 손해배상 책임 나오죠. 손해배상 책임은 좀 이따 일로 올 거니까 놔두시고, 그럼 다시 더 가서 어디 보느냐? 247 가세요. 247 이렇게 확 내기면 되잖아. 이렇게 하나는 내기면 어디 생기시려고 그래? 자, 중개한성도 써있죠. 이제 거기 1조 뭐 나왔어요? 거래계약서 여기 나와있죠. 이제 한참 뒤에 있잖아 이게. 근데 이걸 끌어도 지금 같이 한다는 거지. 이렇게 연결해갖고. 그러면 자 1번 보세요. 거래계약 작성이 나와 있었죠. 1번 주체 누굽니까? 개공이에요. 개공. 그럼 뭐 물어보면 안 하지 뭐. 의무니까. 그런데 2번 보세요. 소공 나오죠. 거기 뭐라 써있어요? 작성 권한은 있지만 의무는 없다. 그렇죠? 그냥 권한일 뿐이라는 소리고. 넘어가시면 작성 시기 아까와 똑같아요. 보세요. 작성 시기 언제래요 또? 중개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같고. 3번 규부 대상자 및 보존기간. 첫 줄 대상자 누구한테? 당사자. 보존기간 5년 보관. 자, 서명 및 날인. 1번 누구요? 개공. 기본이고 그거는. 3번에 또 있죠. 소속공인 중개사가 함께 했으면 그도 역시 함께 서명 및 날인. 이거거든요. 그럼 지금 일단 스톱해놓고 여기 돌아와 보세요. 여기 다 이렇게 함께 묶여있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럼 일단 두 개 서식 둘 다 언제 써요? 거래계약이 된 때. 그게 뭐야? 중개완성이 된 때. 누가 써요? 개공, 의무, 소공은 권한. 그 다음 서식은 4개 없고. 그 다음에 서명과 날인 누가? 개공, 소공 언제? 함께 했을 때. 그때 의무. 그 다음 규부는 둘 다 누구한테? 당사자. 보존기간 몇 년? 3년, 5년. 그럼 이걸 이렇게 묶음 하나로 그냥 털어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니라 그죠? 이해가 가나요 지금? 돼요.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마저 보고관 넘어가자고요. 지금 보시니까 2번에 나오죠. 거래계약서 뭐라고 써놨어요? 필수적 기재사항 써있죠? 자, 1번에 보세요. 표준 서식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1번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은 자, 개업공인 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 서식을 정해서 뭐래요? 권장할 수 있대요. 권장상이니까 권장 무의무는 아니란 소리고. 그럼 정해진 게 있을까? 2번 동그라미. 그러나 뭐라고요? 법령에서는 거래계약 표준 서식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게 볼 게 없다 이거지. 볼 수 없으니까 뭐가 중요해진다? 밑에 양가로 2번. 그 9개 보이시죠? 그거는 별표해놓고 그걸 외워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써있죠. 그건 반드시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외우셔야 돼. 내용이 아니라 그 목차만 외우시면 된다 그 얘기인데, 자, 표시가 안 돼 있으면 표시하시고. 자, 인적사항이 1번이죠? 인적사항이 인자. 이 물건의 표시의 물. 3번 계약이 돼 개. 4. 거래 금액 긴 건데 거래 금액이 그냥 앞에 거. 5번 인도 일시라고 돼 있어요. 인도 일시 인. 6번 권리 이전의 내용에서 관. 7번 조건 또는 기한이니까 조건의 조. 8번 설명서 규부 일자로 써있죠? 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이나 뭐 기타나 같은 뜻이니까 그 짤다 시간 기자로 고쳐둔 거네. 아청 마찬가지고. 연결해 보세요. 인물 계거 인권 조설 기지요. 이거 한 문제예요. 이 목차만 갖고 한 문제라니까 지금. 그럼 지금 뒤에 크게는 2개로 돼 있잖아. 그죠? 한 앞에 거는 뭐고 요거는 설명이 의무사항이고 요거는 확인 설명. 요 뒤에 건 뭐고? 작성이고. 이 2개만 추려도 여기서 이거만 기본 2문제에다가 설명사항 암기해야죠 이거. 3개. 계약서 기재사항 암기해야 되죠. 4개. 기본 4개야 지금. 거기다가 이제 설명서 봐야 되죠. 그것만 2개라고. 합이 6개예요 지금. 원하는 개수가. 기본 6개라는 소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저렇게 해서 계약서를 못 보니까 9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지 않으면 하나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겠고. 자, 그럼 이제 250페이지 넘어가시면 제재라고 써있죠? 250페이지에 제재라고 써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지금 1번과 2번은 필요 없는 것이 어쨌든 그냥 이 작성 이렇게 하면 그냥 뭐밖에 없어요. 그냥 정지야. 무조건 정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말. 자, 거짓계좌가 이중계약서 있죠? 거기 3번에 있는 내용인데 거짓계좌 이중계약서. 개공일 땐 뭐예요? 상대적 취소예요. 그냥 그런데 소공이면 자격 정지고. 봐요 이제. 지금 얘는 소공일 때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전부 다 뭐밖에 없어요? 정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개공이 약간 다르다고는 지금 개공일 때 확인 설명은 어떤 사항이고 500 이하의 과태료고 작성 관련된 것의 원칙은 정지인데 얘만 상대적 취소.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고 이거를. 그렇죠. 두 사람을 나눠갖고 간단한 소공일 때 무조건 정지밖에 없는데 개공일 때 셋에서 나눠서 기억하시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양식을 좀 또 봐야 되죠. 이제부터 설명서를 가보세요. 212쪽 다시. 자, 212쪽 가시면 설명서를 간단히 볼게요. 자, 거기서 일단 금방 봤던 거지만 212쪽 양식이 1번 양식이죠. 용도가 뭐라고 써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 써있어요. 212쪽이죠. 주거용 건축물인데 거기서 그 큰 글씨 1번 로마자 1번 2번 보세요. 한번 큰 글씨 1번 뭐예요? 개공 기본 확인사항 써놨어요. 그죠? 오른쪽에는 세부사항 써놨고 뜻을 먼저 아셔야 돼. 기본이 무슨 소리인가? 기본적으로 직접 조사할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 있는 것들은 누가? 개공이 직접 조사해서 확인해서 기재하라는 소리예요. 대충 볼게 뭐 있나? 먼저 표시, 권리,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입지 조건, 관리, 비선호시설 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다시 뒤돌아와서 1번 표시로 가보세요. 토지와 건축물 있죠. 그 안에 네 번째 칸 속에 뭐 있나요? 네 번째 칸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하고 내진 능력 있죠. 그게 작년도 시험 문제예요. 지금 보고 계신 그 양식이 개정 일자가 언젠가요? 꼭대기 양가로 가로 안에 파란색 글씨 2017 6월 8일자였죠. 작년도 개정됐죠. 개정되면서 그게 새로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시험에 냈어요. 그거를. 그럼 최근 게 바로 1년도 채 안 됐어요. 이거 지금 양식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 2개를 낸다고요. 이 양식 안에서. 근데 이번 1번 위주로 내, 이 1양식 이걸 위주로 내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거기 작년 시험 문제였었고 그 다음 4번 목차가 뭐죠? 4번 내용이 입지 조건이죠. 그 안에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도대, 차, 교, 판이에요. 도로의 도, 대중교통의 대, 주차장의 차, 교육시설의 교, 판매에서 판. 이거 암기하는 거라니까요. 도대, 차, 교, 판 하는 거고 6번이 뭐가 있죠? 비선호 시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 대목 차익이 뭐예요? 세부사항이라고 써놨잖아요. 앞절 따보세요. 실상, 벽, 한이었죠 아까? 그럼 이 세부란 뜻은 뭘까? 직접 조사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뜻의 세부예요. 그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부에 있는 게 뭐며 기본에 있는 게 뭐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못 외우죠 이거. 그러니까 이 세부사항 외우시면 된다 그 말이지. 자, 그렇게 놓고 나서 이제 실상, 벽한에서 다시 그럼 이제 10번 상태죠. 그 안에 네 번째 한 소방 들어가 있죠. 거기 뭐 있어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있죠. 그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 있죠. 그 조그만 긴 글씨. 그거 작년 시험 문제였다고 그게. 응? 거기 보면 지금 자, 그 조그만 글씨 보니까 그 뭐라고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소방 시설로서 아파트 가로 닭 가로 문 보지 마시고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경우에만 작성한다고 써 있죠. 근데 작년 시험에는요 아파트일 때 작성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럼 지금 읽어봤더니 뭐예요? 아파트일 땐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일 때 작성할 사항이지.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불나면 맹 소리 나는 거죠 이거. 그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리 막 울리는 거 얘기하는 건데 아파트일 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상태일 때만 기재한다는 얘기니까 이건 이런 것까지도 확인 안 하면 문제를 못 맞춘다는 얘기지. 자,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넘어가시고 이제. 그 넘어가시면 214쪽에 작성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11개의 번호 보이죠? 그 안에서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 1양식입니다 이제. 자, 2번 양식 하세요. 2번 양식 용도가 뭐라고 써놨죠? 비주거용 건축물이죠. 뭐 상가라는 뜻이겠죠 이제. 자, 그 다음 다시 똑같아요. 1번 기본사항 써 있죠. 거기 4번 보세요. 뭐 있나? 입지 조건이 있죠.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앞자 따는 거예요. 도, 대, 차 여기 있어요. 도대차.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뒷면에서 여기서 비선호시설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비선호시설 없어요. 여기는 없다고요. 그 다음 이제 세부사항에서 여기는 몇 개 있어요? 실상, 벽밖에 없죠. 아까 1양식은 몇 개인데? 실상, 벽, 환자 있었잖아요. 환자 없죠 지금. 환자 그게 뭔데요? 환경 조건이에요. 그건 여기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1과 2의 차이, 1과 3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시험에 1양식 위주로 내긴 내는데 물을 때 1과 2의 차이 좀 묻는다 그 말이지. 그럼 3번 넘어가서 다음 218 가시면 3번 양식이죠? 이건 뭔가요? 토지일 때 쓰는 양식이에요 이거. 거기 4번 다시 보세요. 뭐죠? 입지 있죠? 몇 개 있어요? 도, 대 2개 있어요. 근데 여기 5번이 뭐 들어와 있죠? 비선호시설 여기 들어와 있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자 아까 1양식에서 입지는 몇 개? 5개. 2양식에는 3개. 3양식엔 2개. 그 다음에 자 비선호시설은 어디와 어디에 있다? 1과 3에 있어요. 2에는 없어요. 그죠? 그 구분해 둬야 되겠고. 그건 한 장 넘기시면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서식이 4번 양식이죠? 그건 안 봐도 됩니다. 이제 그건 뭐 거의 시험 거의 모르니까 준부동산인데 그건 안 봐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구분해 갖고 어떤 차이인가라는 걸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렇게 해서 이제 설명서까지 보신 거죠, 이제. 자, 되셨고. 자, 어디 가시느냐? 이제 기본서 넘어가서 234쪽 가시면, 자, 4절, 손해배상 책임. 여기도 한 문제 출제한다는 거예요. 한 문제 출제가 되는 건데, 책을 좀 이따 보고 정리한 다음에. 자, 그럼 이제 4절에서는 이번에는 손해를 물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개공이 물어준다는 얘기인데 법 조문이 30조 1항 2항으로 되어 있죠. 두 가지에. 이 두 가지가 법 이제 책임 제한 조항인데, 그럼 책임을 져라. 어떤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원인은 금방 1항 2항 두 개니까 두 가지다 이 소리예요. 원인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그 중개 행위가 원인이 하나, 1항. 법조문 1항. 근데 물론 중개 행위니까 이 속에 이제 뭐 고의가 있든 과실이 있든 있어야겠어요. 두 번째는 2항 규정인데, 자,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자, 대여했다고 하자. 대여 행위가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이거는. 그래서 빌려만 주어서 업을 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일을 했어. 근데 그 어쨌든 피해 입혔다. 그럼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책임지기에서는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당연히 이제 의뢰인들에 대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 이거죠, 이렇게. 그럼 결과는 게 뭘까? 재산상 손해. 이게 이제 결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긴 재산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물어줘야 되지 이제. 그러니까 자, 배상하라 이 말이에요. 손해를 물어내라 이렇게. 물어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럼 물론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인과 관계, 다시 말해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가 그래서 이걸 인과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먼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자, 이런 일로 인해서 나온 손해다. 그 입증이 돼야 돼. 그거를.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인과 관계를 입증하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말이죠. 손해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 얼마나 손해 났어? 다시 말하면 손해 정도. 손해 정도 또한 입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입증 그럼 누가 해라? 피해자가 입증해야만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입증 못하면 책임 안 지는 거지 뭐예요. 첫 번째 물어줘야죠. 이제 배상을 하자고요. 배상의 한계 물어주는데 지금 잘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요. 재산상이라고 써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법 규정에서는 물어주는 게 재산상만 책임지면 돼요. 그런데 그럼 정신적 위자료 안 물어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요. 둘 다. 그러니까 자,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바로 이 법 규정 1항 2항이니까 바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진다? 그게 아니라 무슨 문제다 이거는? 민사 문제니까 민법상에서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민사상 책임을 진다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된다. 배상 책임을 져라. 원인은 몇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있고, 자, 과실 무과실 둘 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 재산상 손해. 그럼 두 가지 먼저 입증을 해야 되고, 피해자가 물어줄 때 둘 다 물어주는데, 다만 자, 이 법에서는 뭐에 대한 것만이에요? 재산상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정신적 부분은 민법상 책임진다는 그 규분해야 돼 이렇게. 그럼 책을 돌아왔더니만, 자, 이제 의의는 필요 없고 2번 큰 2번 보세요. 자, 30조 제1항의 요건, 책임 요건. 자, 그게 뭐냐? 바로 1번 중개 행위가 그게 1항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두 개로 나눠져서 1항 2항인데 234쪽 우리 펴놓고 있다고요. 2번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 요건에서 먼저 중개 행위가 원인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당연히 뭐 개공이 한 중개 행위겠죠, 그게. 오른쪽 가보시면 235페이지에서 꼭대기 2번 동그라미, 중개로 인한 것이 아니면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 과연 그게 중개 행위인가 아닌가 어떻게 판단하냐가 3번 동그라미, 이게 바로 95년도 판례고 몇 번 봤던 건데, 중개인가 아닌가 판단 기준이 뭐였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대법원에서 95년도 그 줄 바로 위에 있죠, 바로 위에. 자, 거기서 뭐라고 써놨어요? 개공행위를 뭐로 보아서? 객관적으로 보아. 뭐로? 사회 통념상 판단한다 그랬죠. 그거 괜히 많이 중복된 단어에 그거요. 객관적 사회 통념상, 그죠? 그러니까 그 뭐 진정으로 또는 주관적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객관적 또는 사회 통념상으로 판단한다. 그 두 단어를 대법관들이 제일 좋아해요. 제일 많이 쓴다고 그거를. 객관적 사회 통념상이라는 단어를. 자, 그 뜻이겠고. 자, 그럼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또 뭐가 있어야겠어요? 당연히 다음 페이지 2번. 고의는 아니면 과실이 쓰겠죠. 고의 또는 과실. 그 과실은 중과실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한다? 경과실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중경 안 따지는 거예요. 다 포함한다 이 얘기예요.
2번 필요 없고 그다음 오른쪽 올라가시면 자 그래서 어떤 결과? 3번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게 결과겠죠. 그래서 첫 줄 개공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돼 있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없지만 민법상 배상 책임을 진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인과관계. 뜻이 뭘까요? 고의 또는 과실과 중개 행위와 그 손해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저기 이제 그건 1항의 얘기였고 1항 30조 2항 내려오세요. 2항 요건 이건 뭐죠? 사무소를 빌려주는 거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그거지. 이렇게 이제 빌려주는 게 원인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답 넘겨보고 그로 인해서 이건 책임을 지긴 지는데 실제 업을 한 건 아니라고요. 그냥 빌려만 주었거든. 그러니까 책임질 때 무슨 책임? 이건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직접 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책임지긴 져야 되거든 그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 3번 재산상 손해. 똑같아요. 앞에 거하고 이것도 뭐가 필요하고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과관계에서는 어쨌든 간에 양쪽 같겠지만 그 2번 동그라미 보시면 자 이런 두 번째 줄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 입증 책임은 모두 누가 져야 된다. 손해를 주장하는 자니까 누구겠어요? 피해자한테 있다는 뜻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책임을 진다는 뜻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오른쪽 4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이에요. 다른 필요서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업무 보증서를 설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적인 장치가 바로 이 제도예요. 보증 설정. 보증 설정하자 이거죠. 자, 먼저 언제 설정식이 나오죠? 1번 개공서에 있는데 언제라고 되어 있나요? 그쵸. 끝에 좀 있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라. 1번 동그라미 끝에 있잖아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라. 전까지 이제 하라고 돼 있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분사무소 2번, 분사무소면 언제 하는 거죠, 이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 한다고 그랬죠. 그 미리 한다고 말이죠, 미리. 미리 하는 거다, 그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개공이면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설정하라. 분사무소면 미리 설정하고 신고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 얼마를 하면 될까? 2번 보증 설정 금액. 2번 동그라미 법인이죠. 이건 주된 사무소겠죠. 얼마? 2억은 안 되고 2억 이상. 2억 이상. 이상짤 때문에 틀려요. 상한선이 없는 거니까. 그 다음 둘째 줄 지역 농협은 참고하시고 얼마? 1,000만 원 이상. 그 다음 세 번째 줄 분사무소를 두죠. 법인이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씩 추가하는 거고요. 금액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는 이제 법인이 아닌 개공이라니까 3번 동그라미인데 법인이 아닌 개공 누구예요 그러면? 개인들이죠. 개인들. 얼마예요? 1억 이상. 그 다음 대로 나머지 4, 5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양가로 3 보증 종류 있죠 이제? 보증 종류 방법이란 얘기인데 자, 셋 중에 그냥 택일하면 돼요. 택일. 첫 번째 뭐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자, 줄 하나 칠게요. 거기 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판례는 보증보험을 뭐라고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 조심해야 돼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지 아마 개공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 그럼 틀린 거라고 그거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그 다음 2번 뭐 할 수도 있겠어요? 공제에 가입도 할 수 있어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제는 어떤 성격이다? 둘째 줄. 그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다. 그거는. 그럼 결론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둘 다 누굴 위한 거다? 타인을 위한 거다. 세 번째 뭐도 할 수 있다? 공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탁이 법원에 돈을 갖다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요. 근데 셋 중에서 실무상에서는 거의 99%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99%. 아주 극히 일부가 보증보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일부고 공탁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혀 없다. 공탁은 그럴 필요 없죠. 돈 갖다 놓아야 되는데. 거의 99% 공제로 가입하고 있고 아주 극히 일부가 보증보험도 일부가 있긴 해요. 공탁 하나 줄 하나 더 볼게요. 공탁은 거의 안 하는 거지만 세 번째 줄 끝에 좀 볼게요. 자,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몇 년, 3년 내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그랬죠. 연수 하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실제는 거의 없는데 아니 했다면 그 말이겠지. 했다면 3년 내 회수 안 된다는 얘기죠. 죽은 뒤에라도. 자, 그 뜻이겠고 설정이 됐겠죠 이제? 그럼 이제 설정 신고를 해야겠네요. 오른쪽 오세요. 4. 보증 설정 신고. 신고한 방법은 이제 뭐 1번만 보시면 돼. 1번만. 그럼 이제 일단 중개사무소 등록했다면 설정 업무 개시하기 전에 설정됐겠죠. 그럼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다만 보증기관에서 보증사실을 직접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직접 해도 되고 통보해도 되고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보증이 재설정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읽지 않은 부분은 안 봐도 볼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보증 재설정은 뭘까요? 설정했다가 기간이 끝나서 다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재설정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설정 거는 2번만 보세요. 2번만. 자, 언제까지 한다? 첫 줄 끝에. 그렇죠.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끝나기 전에 이어가라 그 말이겠죠. 그 뜻이겠고 한 장 더 넘기시면 자, 보증이 변경 신고 있거든요. 변경 신고는 뭘까요 또? 설정된 걸 바꿀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보증으로 바꿀 수도 있다. 언제까지인가 아시면 되겠어. 1번 동그라미 끝에 줄. 보증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해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맥락인지. 최초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재설정은 기간 만료일까지. 변경은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어떤 흐름이에요 이게? 끊어짐이 없이 연속되라 이 뜻이겠죠. 그죠? 끊어지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계속 연속해서 이어져라 이렇게 그 뜻이라고요. 그 다음 7번에 보증보험금 지급 나오죠? 자, 보증보험금 지급은 조금 스톱해 놓으신 다음에 그건 뭘까요? 돈을 물어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원인이 있었죠? 피해 입혔죠? 책임져야 되죠? 자, 그래서 물어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자고요.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 이러면 돼요. 물어주는 절차 놓고 자, 일단 물어주기로 가해자가 개공이고 이 사람 피해자니까 뭐가 됐을까? 합의가 되었겠죠.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 합의서가 있을 것이고 합의가 안 되고 둘이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지. 그때 만들어지는 건 판결문이 있고 법정에서 만들어지는 서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화해가 됐다고 하자. 화해, 조정됐다, 조정, 인정 다 했다. 그래서 묶어서 뭐라고 한다? 각종 조서라고 그래 이렇게 해요. 대충 몇 정도니까 합의서 하나, 판결문이 하나, 각종 조서죠. 효과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어떤 것이 되었든 효과는 동일해. 그럼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이제? 자, 그럼 의뢰인, 피해자가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간다? 공제나 또는 보증보험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보증기관으로 가서 제출을 하면 이 보증기관에서 배상금을 지급해 주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지급했다 그러면 일단 다 첫 번째 물어준 것이 공제나 보증보험이에요. 그럼 가입된 게 해약된 거야 그거는. 그럼 가입을 다시 해야 된다고요. 자, 공탁입에 돈이 빠져 나갔으니까 채워 넣어야 된다고. 그걸 얼마 이내 하라고? 얼마 이내? 15일 이내에 재가입을 하거나 부족한 돈을 채워 넣으라고 그랬었죠? 15일 났죠, 그죠? 15일에 한다고 했던 거예요. 15일에 해야 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 물어줄 때 얼마큼 물어주는 걸까? 손해액, 전액을, 아니면 설정 금액 한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죠? 자, 설정된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밖에 물어주는 거 아니고, 세 번째가 물어준 데가 공제일 수도 있고 보증보험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먼저 지급한 다음에 개공상대에서 뭘 행사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먼저 공제일 때나 보증보험일 때 그렇겠죠. 네 번째는 자, 법인이에요. 개공이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인 경우라면은 법인에서 그 전체 설정해 놓은 금액에서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개인이라고 가정하고 개공이에요. 이 사람이 공제에다가 1억을 설정한 상태인데 중개사고 냈고 우리 피해자야. 2억이 손해 금액이고. 그럼 이제 지급 청구하겠죠. 이렇게 물어주시오. 물어줘요. 얼마? 1억만 물어주겠지. 1억 남았죠 아직? 누가 물어야 돼요? 개공이 1억을 물어내야겠지. 그럼 공제 먼저 1억 물어준 거죠. 그 다음 갑한테 뭘 행사한다고? 구상권. 그럼 다시 어떻게 한다고? 1억을 또 이렇게 물어내게 된다고. 그럼 2억 전액을 다 누가 물은 거예요? 갑이 다 물은 거지 이렇게. 왜 이렇게 된다는 뜻이다? 그럼 첫 번째 다시 한번. 지급했죠 이제? 지급했다. 일단 며칠 내에 가입하라. 15일 내. 이거 잊지 말고요. 자, 물어준다. 얼만큼만? 1억만. 뭔 얘기예요? 설정금액 내에서만. 첫 번째 물어준다. 뭐 행사한다? 구상권 행사한다. 어디면? 공제나 보증보험이면. 끝에 가서 요 얘기인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되는 이유가 공제나 보증보험은 단지 뭐밖에 안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증밖에 안 쓴 거죠. 그죠? 보증 안 쓴 거니까 물어준다. 구상권 들어오겠죠 이렇게. 보증만 쓴 것뿐이니까. 네 번째 법인은 무슨 얘기일까?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이 있어요. 그럼 주된 사무소는 최하가 얼마가 설정돼 있을까? 2억이겠죠, 그죠? 2억 설정돼 있을 테고, 가령 B 분사무소면 추가 1억.
그 다음에 하나 더 두면 다시 또 추가 1억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합이 얼마 나오죠? 4억이 나오죠. 그런데 자, 중개사고가요. B 분사무소에서 난 중개사고예요. 그게 3억이 손해금액이라고. 그럼 B는 얼마밖에 안 돼 있어? 1억밖에 안 돼 있지만 이건 하나가 법인이니까 어디에서 이 4억에서 이걸 지급해 주겠다 이 말이 이렇게. 여기가 그래서 법인일 때 얘기한 거라고요. 정리가 되셔야 되고. 책 정리하고 쉬었다 할게요. 저 책 보세요. 자, 7번에 보증보험금 지급 써놨죠? 1번 볼게요.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판결문이 주는 서류 첨부해서 어디다가 보증기관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한다 라고 써놨죠. 자, 그렇게 놓고 그 다음 3번 동그라미 보증보험금, 공제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날짜 나와 있어요. 며칠? 15일 이내에 다시 재가입하거나 부족한 돈을 채워 넣어라 보존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와가지고서 8번 하나 보시고, 8번. 자, 개공 중개 완성된 때에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사항을 관해서 보장금액, 보증기관, 보장기간을 설명하고 증서 사본을 교부해라. 체크하시고. 자, 그럼 벌칙만 볼게요. 넘어가서 244 8번 제재 두 개 보이네요. 첫 번째 손해배상 책임 보장치 않고 업을 했다. 보증 설정 안 하고 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처분? 임의적 등록 취소. 설정 안 하고 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임의적 취소나 상대적 취소는 같은 뜻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2번 금방 했던 건데 중개 완성되었을 때 손해배상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증서를 안 줬대요. 그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사유가 돼요. 여기까지가 두 가지가 처벌 내용이 요게. 자, 되셨겠고.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또 진행하죠.